전 이 한 달 사이에요 우파가 다 분열된다고 봅니다. 한 달 사이에 우파가 다 분열될 수 있다. 네, 안 그렇겠습니까? 이거 후보들이 이렇게 난립되면 이거는 지금 전쟁이에요. 우리 안에서 또 전쟁이 벌어집니다. 제가 대변인님 페이스북을 종종 보는데요. 꼭 한번 언급해야겠다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네. 논쟁할 필요 없는 것들이라는 글이었는데 불필요한 논쟁을 하는 것은 저들이 바라는 것입니다라는 부분이 특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예. 일단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상처가 컸을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뭐 앵커님이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탄핵되신 이후에 뭐 며칠 동안 아마 많은 고민들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걸 지금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리고 지금 그 사이에 보면은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었던 것 우리 국민들이 원했던 결과가 아니고 또 우리들이 예측했던 결과가 아니지만은 사실 거기에서 어떤 방송도 어떤 사람도 탄핵을 예상하지 않았던 것은 그건 역시도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남은 대선을 희망적으로 분석할 것이냐 더 냉철하게 분석할 것이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남은 것 같은데 지난 3일 동안 제가 볼 때는 가장 가슴 아팠던 거는 대통령 탄핵되신 게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이었지만 더 가슴 아픈 건 그 이후로 우리가 하나 됐던 광장에서 하나로 모여졌던 힘들이 그렇죠, 예. 분산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노들이 각자 표출되고 있다. 시간은 60일뿐이 남지 않았는데. 예.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분노가 표출되고 있고 각자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지 100번 이해를 하는데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사실은 그 글을 썼죠. 제가 그렇죠,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썼는데 어쨌든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이제는 50 며칠뿐이 안 남았지만 당시에 60일뿐이 남지가 않았다. 저는 정확히 얘기해서 조기 대선이 60일뿐이 남지 않았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가 버틸 수 있는 날이 60일뿐이 남지 않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 체제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56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저는 이 정국을 대통령 탄핵을 기각각하시키는 것보다 덜 희망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일이다. 지금 대선을 이기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힘이 하나로 집결돼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분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그 글을 일단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몇 가지 좀 문제들을 좀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첫 번째 거는 이제 제가 윤 어게인에 대한 부분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먼저 제가 사실 탄핵에 가장 저도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제가 가서 강제로 얻고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지금 그나마 이재명을 이기고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는 가능만 하다면 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실제로 이거를 만약에 가능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힘을 뺀다라고 하면 이것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 이게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것이 지금 법 전문가들도 의견이 좀 나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항상 나와서 얘기했던 것인데 법이라는 건 일반 국민도 법 조항을 보면 이해가 돼야 돼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그 앵커님께 자료를 드렸는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저희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저 모니터에는 보이지 않고요. 말씀하시면 안 보이나요? 예. 네, 일단은 그 첫 번째로 제가 그 좀 올려달라고 했던 게 공직선거법 제19조의 3이에요. 네, 공직선거법 제19조의 3인데 보시면은 저기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저기에 이제 탄핵당하거나 파면당한 자가 못 나온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9조의 3을 보면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라고 돼 있어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국민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법 제54조의 2항을 보면요. 넘어갔나요?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파면이 된 자는. 그럼 지금 이제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공무원이 될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연계해서 봐야 될 게 공무원법입니다. 공무원이 저희가 뭔지.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럼 이제 공무원법을 이제 보시면요. 공무원법 제2조 3항의 1목을 보시면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명기를 하고 있어요.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 같은 거죠. 선출돼서 취임되는 자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세 가지의 법령을 보시면
국민들이 다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법 해석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법 예. 해석이 뭐가 중요한데 우리들도 지금 민주당처럼 밀어붙이면 되지. 예. 우리가 이 힘이 있었으면 대통령 지금 불법 수사 받았겠습니까? 불법 감금 당했겠습니까? 불법 체포? 예, 예. 불법 탄핵 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좀 더 냉정하게 보자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싸움에서 법률 싸움에서 못 이긴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네. 예. 지금 예를 들어서요. 법이 대통령의 계엄을 보장하고 있는데 못 이긴 거예요. 예. 우리가 체제 전쟁에서 1차 진 거예요. 자, 근데 법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이거 힘으로 우겨넣을 수 있다라고 우겨 넣어질까요, 이걸?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저는 이거 조금 더 냉정하게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만약에 지금 이런 것들로 분열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진짜 윤석열 대통령을 되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뭔지 생각해야죠. 예. 그럼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대통령께서 만약에 복귀를 하시려고 진짜로 후보로 나가시려고 하면 예비 후보 등록해야 되죠. 아, 그렇죠. 맞습니까? 예비 후보 등록해서 지금 이 후보들 잡다한 후보들과 죄송합니다. 예. 경선하는 게 맞습니까? 대통령을 진짜 모셔올 수 있으려면요. 국민의힘의 법 전문가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다 뭐 이분들이 분석해서요. 대통령을 추대해야 맞는 겁니다. 네. 경선을 뛰게 하는 게 아니라요.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의 예비후보 등록 기간은 더 짧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을 겁니다. 예. 이 기간이 지나면 이 논란은 사그라들어 버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본 후보 등록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한 달이 안 남았어요. 한 달뿐이 안 남았어요. 그때까지 등록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조상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을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지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 지목하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거 명확하게 지목하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루고자 하고자 했던 개혁을 어떻게 해야지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정신이나 정책을 잇는 길이다. 이게 대통령을 돌아오게 만드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명예를 다시 세우는 길이라고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대통령 탄핵을 막는 것보다 더 가능성이 없는 일인데 제가 볼 때 냉정하게 그렇습니다. 그냥 대선에서 이기는 것이 이것을 그나마라도 가능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지금 우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단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들 중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경선 과정에서 당원을 배제하지 말아라. 저 네. 그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예. 저도 후보분들한테 전화를 몇 번 받았거든요. 예. 제가 여기 그 후보 나오신 분들 중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비판하는 분들 중에서도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비판하는 게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근데 제가 이 몇 분들한테 전화를 받고 다 거절을 했거든요. 안 돕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가슴 아픈데요. 국민의힘을 또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는 이게 제가 지금 이 탄핵 정국에 들어오면서는 제가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저는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은 대선에서 이길 마음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국힘이 지금 대선에서 이길 마음이 없는 것 같다. 네.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패배주의에 젖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대선이 끝난 이후에 권력 구도 때문에 지금 후보들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출마를 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명, 15명 뭐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더 뚜렷한 방식으로 지금 더 뚜렷한 대안을 가지고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재명을 이렇게 해서 이기겠습니다가 나와야 됩니다. 민주당 이기겠습니다. 윤 대통령 명예 회복시키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겠습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지금 빠져 있다. 어떻게 하면 벌써부터 윤 대통령과 선을 그을지를 생각하고 있더라. 자, 이거는요 지금 윤 대통령과 벌써 선을 그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왜 그토록 추운 겨울날 광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했던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죠?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이제 선관위가 꾸려지는데. 후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2대8, 3대7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당원은 2, 여론은 8. 5대5도 아니고. 네, 5대5도 아니고요.
자, 민주당은 이렇게 경선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 겨울 동안 싸웠던 분들의 표가 100 중에 20%뿐이 작용이 안 되는 것인데 20, 30%뿐이. 예. 그나마 이 표가 탄핵 반대했던 의원들로 갈갈이 찢기면요. 이게 만약에 10분만 나오면 1인당 2%뿐이 더 가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요, 이거 예를 들어 탄핵을 반대했던 대통령을 위헌 위법이라고 처음부터 규정했던 예. 이 자들과요, 변별력이 안 생겨요, 당원 투표에서. 그럼 이거 온전하게 여론조사로 넘어갑니다. 사실상 그냥 작용을 하지 않고 인기 투표가 돼버린다. 인기 예. 투표가 됩니다. 여론조사가요. 예. 이때부터는요, 이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중도의 투표나요. 그럼 민주당의 반대 투표도 들어옵니다. 유입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럼 민주당 같은 경우가요, 이거 지금 투표를 막을 수 있다. 처음에 지지정당 물어본다는데 이거 민주당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이거 여론조사 들어오면 국민의힘 지지하십니까? 하면 이거 국민의힘 여론조사인지 알아요. 100% 알죠. 예. 그럼 지지정당 국민의힘 누르고 들어옵니다. 네. 이제 이거 훈련된 애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역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원 투표율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당이 누구 때문에 유지되는 겁니까? 당원들 당비로 유지되는 것이고요. 예. 당원들의 지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당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심이 아니라 민심을 따라야 돼. 그럼 이건 뭐죠? 민심보다 당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당원들의 수준이 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은요, 총선에서 당원 100% 하자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경선 과정 지난 대선 경선 보면요, 1차 예비 경선에서 5대5로 경선을 했습니다. 예. 5대5로 경선을 해서 당원 50, 여론 50. 근데 2차는요, 2차가 중요해요. 이들이 얘기했던 게 100% 국민 경선이라고 했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 경선에 참여할 국민들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 사실상 당원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당원이에요. 당원 먼저 제일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예. 217만 명이 신청을 아하, 합니다. 예. 그때 민주당 당원이 약 200만 명이에요. 예. 거의 그대로네. 자, 그리고요, 당원 예. 신청한 사람 플러스 대의원과 책임당원, 그쪽 얘기로 하면 권리당원이요. 예. 무조건 들어갑니다. 예. 자, 거기에다 신청 안 된 권리당원들까지 다시 신청이 돼요. 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투표입니까? 당원 투표입니다. 네. 단지 국민들이 듣기에 국민 투표라고 이것도 언어 혼용 전술 쓰는 거예요. 네이밍만 그냥 그렇게 해놓고. 네이밍만. 예. 그럼 국민들이 듣기에는 우리가 민주당 당원을 뽑는구나. 실제로는 지금 민주당원이 뽑는 거죠. 예. 자, 근데 우리만요, 국민의힘만 계속 당원들은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에 지금 10명 후보가 나오든 15명 후보가 나오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마음이 전혀 작용되지 않은 채로 인기 투표가 될 수 있다. 이러면 제가 지금 최악의 경우를 떠올리면요, 최악의 경우가 예. 4강 안에 토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4강 안에 예.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네, 다수를 예.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토론 싸움이 되겠죠. 예. 예. 그러면 토론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지금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바꿀 수 있거든요. 예.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탄핵에 반대하셨던 수많은 후보군들이 지금 이게 계속 20, 30%뿐이 안 되는 지지율들이 나뉘어질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체면 때문에 목소리를 안 내세요. 네. 본인들이 당사자인데 이거 내가 얘기하면 체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아하. 거예요. 집단적으로 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대통령 될 거면 이거 목소리 내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진짜로 대통령이 돼서 지금 이 나라 바꿔야겠다, 살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목소리부터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이기려고 한다라고 하면 구조에서 졌는데 어떻게 선거를 이깁니까? 룰에서 졌는데 어떻게 싸움을 이깁니까? 내가 암만 복싱을 잘해도요, 격투기 룰에서 격투기 선수하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 똑같습니다. 룰을 이렇게 짜고 가면요, 지금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꼴이 됩니다. 황우여 네.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이제 경선 선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네네. 이분 말씀하시는 게 조기 대선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또 하신 말씀이 전에 비대위원장으로 있을 때 전당대회 결과를 보니까 당심하고 민심이 똑같아서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당심하고 민심이 같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당심하고 민심이 같은데 왜 계속 당심을 배제합니까? 그럼 당심 100%에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왜 당심 100% 안 하고 계속 민심 100% 하자고 합니까? 당심하고 민심이 진짜로 똑같으면요, 당심 100% 해야지 맞죠. 네. 예. 최소한 당심 대 민심 5대5 해야지 맞죠. 그러니까 2대3
3대 7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당심을 더 반영해라. 당심을 계속 무시하는데 어떻게 이 당이 정체성이 살 수가 있냐. 예. 정체성이 흐려질 수밖에 없고 점점 약한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우리한테 민심을 받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당심 투표를 해요. 아, 그렇죠. 더 강한 정당이 되고 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답안지를 보고 있으면서 오답을 찾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은 네. 당원이 좀 우선이 되는 것 같은데 국힘은 제가 몇 번의 선거를 보면서 느낀 게 큰 선거가 있을 때면 그 반대의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남은 당원들의 표심이 좀 갈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대변인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당원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처우를 한다면은 앞으로 당원들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그런 생각도 그리고 드네요. 지금 예.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이게 왜 대선에서 이길 확률이 매우 낮다라고 보냐면요. 이게 시간이 짧은데 국민의힘의 의지라고 봅니다. 네. 정말 죄송한데 국민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힘의 의지도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현실적으로요. 창당 얘기도 나와요. 다른 곳에서. 네, 이게 예. 창당이 쉬운 절차는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예. 정말로 쉬운 절차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창당을 했는데요. 국회의원이 20명 이상 못 나오면 안 나오면 교섭단체가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을 2번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예, 대통령의 영향력을 완전히 바닥까지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도요 마찬가지로 진짜로 의지가 있다면 국회의원 60명 정말 최소한 60명 이상이요. 아니면 지금 탄핵에 반대했던 80명 이상이요. 이거 대통령 중심의 당을 만들자라고 해서 나와서 추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없죠. 예. 대통령은 추대되셔야 돼요. 다시.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를 국민의힘에서 의지가 있느냐? 전 이 의지는 지금 이제 지난 3일간 보면서 없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예, 예. 네, 없다라고 느끼면 최소한 지금 국민의힘에서 첫 번째로 대통령을 배제하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버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죄송하지만. 함께 가야 된다. 네, 대통령 지금 탈당해라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음.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정말 나서기 힘드시겠지만 이번에 우리가 대선에서 지면은 저는 정말 죄송한데 대통령 감옥 가신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요. 예, 예. 여기 있는 저 혹은 앵커님 수많은 분들이 이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럼 진짜로 전쟁이라고 싸워야죠. 여기서 그나마 자유로운 사람들도 배지들입니다. 면책특권 있죠. 그렇죠. 네. 본인들이 얼마나 안일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얼마나 싸우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어떤 길이 이기는 길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배제하고는 국민 여론을 보수 국민 여론도 안지 못합니다. 네, 대통령 뜻이 어떤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직접적인 표현이 힘드시더라도 최소한 국민들을 향해서 저는 최소한의 메시지라도 내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지금 어떠한 길이 진짜로 이길 수 있는 길인지를 보고 대선을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누가 나가서 지더라도 한번 컨벤션 효과나 이렇게 보고 너무 일방적으로만 앉으면 기회가 있지 않겠어? 젖잘싸. 네. 예. 이런 지금 안일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대한민국은 지금 약 60일 이후에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분들이 체제전쟁이라고 했어요. 예. 제가 이번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저도 좀 많은 실망을 했던 부분이 다들 체제전쟁을 입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구나. 예. 진짜로 믿는다면 더 심각해야 돼요.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걸 보고 야 이거 대한민국이 진짜 무너졌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너졌구나. 그럼 여기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치열하게 논쟁이 붙어야 되는데 네. 이 논의 없이 빠르게 지금 대선 후보들에게 줄 서고 있더라. 예. 어떤 후보가 될지 계산 돌리고 있더라. 누가 후보가 될지, 네. 누가 경선에서 이길지. 지금 거의 다 줄 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많은 의원들이.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이거는요. 내부에서 후보 누가 되면 뭐 합니까? 본선에서 지면 국민들 다 죽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좀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진짜로 이길 수 있는 판이 무엇인지 민주당 마지막 선거라고 봅니다. 저 이거. 진짜로 국민이 내 주권을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지. 그럼 이거 지금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와야죠. 그렇죠. 이거 다 묶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뭐 몰라. 일단 그냥 가. 지금 이런 거잖아요. 사전 투표에 대한 부분도. 예, 그럼요. 그럼 지금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걸 그냥 가자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이 얘기 꺼낸 사람들 적폐래요. 네. 지금 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꺼내면 적폐. 지금 분위기가요. 이제 대통령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도 적폐몰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하. 예.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선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선거를 도대체 누구랑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 당의 의식 있는 중진들께서 어른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의 중진분들께서 목소리를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돌아가는 네. 거 보면 각계 전투만 하고 있고 일단 뭐 후보들 10명 넘게 15명 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안철수 의원 오늘 오전에 광화문에서 출사표 던진다고 하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11일에 시장직을 사퇴한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 등도 뭐 고심의 뜻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데 조만간에 출마 선언하지 싶고 뭐 한동훈 전 대표도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뭐 계엄을 막은 공간이다 이런 의미를 또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마 결심은 못했다라고 하긴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계엄을 막은 공간 같은 걸 내세우고 있는 후보가 지금 우리 당이 나오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를 정말 냉정하게 말하는 게요. 어떤 후보든 이겨야 된다가 아니에요. 예.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보수주의의 가치를 지켜내면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후보가 나갔는데 됐다 쳐요. 근데 민주당 지금 의회 권력에 굴복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들과 지금 여기에서 협의하고 타협하면서 대한민국을 같이 무너뜨릴 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나 민주당이 되나 우리 당이 되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진짜로 이거 보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킬 후보를 내야 되는데 이거 저는 아직 짧지만 시간이 있다라고 봅니다. 짧지만 시간이 있다. 예. 우리 당에서 정말로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 당에서 정말 이길 후보가 없다라고 하면요. 제가 실명 거론하기는 힘들어도 예. 이길 만한 후보가 영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최소한 한두 명은 있다고 봅니다. 경제인들 중에서요. 아, 경제인들 중에서. 네. 예. 그리고 명확하게 보수의 가치를 보였던 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중도에서도 인기가 많은 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모든 거 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의 네. 지금 중진들께서 네. 이분들에 대한 접촉도 해보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진짜로 이기는 판으로 가려고 하면 컨벤션 효과 있겠습니까? 컨벤션 효과 일으킬 만한 송구하지만 후보가 누가 있습니까? 힘을 합치셔야죠. 지금. 예. 분열시키지 말고요. 지금 이 과정에서 분명히 분열이 됩니다. 지금 우리 유튜버 다 하나였죠. 탄핵 반대 외치면서. 네, 예. 후보들이 쫙 늘었으면요. 이제 유튜버들끼리 싸우실 거예요. 아 그러겠죠. 예. 그리고 우리 당 후보들을 흠집낼 겁니다. 네. 자 보세요. 민주당 이재명이요. 대장동이 우리 당에서 터뜨렸습니까? 아. 이낙연이 터뜨렸어요. 그렇죠. 예. 법카 우리 당에서 터뜨렸나요? 그러네요. 민주당에서 예. 터뜨렸어요. 우리 당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경선 과정에 이렇게 많이 나오면요. 우리 당 후보들 여기에 본선 가기 전에 난도질 당할 겁니다. 네. 예,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 경선 구조가요. 2대8, 3대7 이러면 지금 탄핵 찬성했던 후보들 지금 박수 치고 있을 거예요. 유승민 뭐라고 합니까? 국민 100% 하자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왜요? 본인들한테 유리하니까. 자, 그러면요. 탄핵 반대하셨던 우리 의원님들 너무나 훌륭하시지만 이번에는 정치적 목적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거 하나하나 지금 통합해 나가셔야 됩니다. 예. 네, 싸움이 되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표가 나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예. 근데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경제인들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분을 좀 염두에 둔 건지. 예. 근데 지금 이 짧은 기간에 될지 예. 모르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도 그냥 아실 것 같아요. 이때까지 지금 문재인 정권부터 비판했던 분이 있어요. 대놓고 예, 예. 회사 리스크가 있는데도. 저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예. 네, 그런 예.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 그분들은 실제로 코믹한 발언들도 많이 해서 중도들 확장성도 있어요. 예, 예. 자, 제가 볼 때요. 지금 국민의힘 어지간한 정치인보다 보수의 가치를 안다고 생각해요. 네, 예. 문재인 때 멸공 외쳤잖아요. 그렇죠, 예. 문재인 때 멸공 외쳤잖아요. 네, 멸공 외쳤던 정치인도 그때 몇 명 없어요. 예. 자, 그러면 그런 분들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지금 당의 어른들이 빠르게 접촉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접촉을 해보려고 했는데 제 선에서 안 되더라고요. 예. 안 돼요. 예. 예. 당의 중진들이라면 분명히 닿을 것이고 그분이 무슨 리스크를 안고 여기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본인도 그러겠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예. 엄청난 리스크죠. 예. 이거는요 가서 엎드려야 돼요. 나와달라고. 대한민국 좀 구해달라고. 예. 예. 참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좀 하셨는데 좀 진정성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자체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오늘 뭐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 12%가 좀 뒤처지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탄핵 인용 후에 민주당 43%, 국민의힘 31%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뉴스원 여론조사
결과인데 한국 갤럽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합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탄핵 선고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서 좀 갈라지고 있다. 예, 갈라져서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저는 당의 중진들께서 지금 우리 당이 또 하나 민주당과 다른 거 얘기 드릴까요? 예. 우리 당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들은 다 동일한 헌법기관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초선이든 재선이든 삼선이든 다 동일한 국회의원이다. 예. 이거 민주당이 주로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당은 이걸 예. 실천을 합니다. 네. 민주당은 실천 안 해요. 민주당은 수직적 구조입니다. 조직. 그렇죠. 우리 예. 당은 수평적 구조예요. 네. 당에 어른이 없어요. 이 세상에 조직 중에요 수평적 조직은 없습니다. 예. 제가 냉정하게 말할게요. 전 조직을 공부한 사람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예. 자, 민주당이 왜 빨리 돌아갈까요? 수직적 구조가 있어요. 우리 당은 지금 어른이 없어요. 당에서요 젊은 의원들이 정말 말실수를 해도 혼내주는 어른이 없어요. 안 혼내요. 예. 네, 당의 윤리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요. 예.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요 당의 어른들이 나서 주셔야 돼요. 4선 의원, 5선 의원들이 나서 주셔야 됩니다. 예. 나서서 지금 말실수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대통령 더 이상 이렇게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라는 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당원들 마음에 상처 주지 말라는 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후보들이 난립하면요 지금 이럴 때냐고 얘기해야 돼요. 야, 이거 힘을 합치자, 모으자. 그럼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요. 예. 내가 안 나갈 테니 내가 안 나간다라고 해야지 이거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나갈 테니 날 중심으로 모이자고 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네. 내가 안 나갈 테니 이거 어떻게 좀 힘을 모아보자. 라고 누군가가 희생을 하셔야 됩니다. 정반대의 그림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예. 될까요? 제가 볼 때 경선 과정 끝나면 지금 하나로 똘똘 뭉쳤던 우파가 다 분열될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내가 미는 후보와 다른 생각, 내가 미는 후보와 다른 진영 서로 다 욕하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전 이 한 달 사이에요. 우파가 다 분열된다고 봅니다. 한 달 사이에 우파가 다 분열될 수 있다. 네. 안 그렇겠습니까? 이거 후보들이 이렇게 난립되면 이거는 지금 전쟁이에요. 우리 안에서 또 전쟁이 벌어집니다. 예. 이거요. 진짜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중진 의원들께서 어른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회초리를 좀 들어주세요. 회초리를 좀 들어서 이거 누구라도 좀 불출마 선언을 해주시고요. 그 분께서 어른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분들 좀 모아주세요. 의견을 예. 좀 모아주셔야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받들려는 사람이 후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야 그나마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누가 만약에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받들려는 분들이 이렇게 산산이 쪼개지면요 누가 박수치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 여기에서 박수칠 분 한 3분 있다고 봐요. 한 3분이 박수치고 있다고 네. 봅니다. 저도 뭐 떠오르네요. 네, 예. 내가 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봐요. 근데 네. 당 내에서 그러니까 대변인 말씀처럼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당 내에 있는 후보군들로 지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인지 차라리 한덕수 대행이 지금 적임자 아니냐 이러면서 제3 후보론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후보군만으로 이재명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한덕수 대행 자체가 지금 권력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트럼프발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그 미국과 그래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덕수 대행이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덕수 대통령이 권력 의지가 있느냐를 따지기 전에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만약에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의지가 명확하게 있으시다면요. 제가 그날 탄핵됐던 날 저녁에도 매일신문 방송을 했거든요. 그렇죠, 보셨는지 예. 모르겠지만 그날 얘기했던 건데요. 시행령으로 투표 제도에 대해서 부정한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 걸 다 막아라. 예. 네. 법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럼 지금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대해서 불신임을 하고 있으니 사전 투표 등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행령으로부터 막아라. 이거 안 하면 이거 저는 진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게 있다라면요. 시행령 정치를 하셔라. 설령 지금 또 탄핵이 되시더라도 예. 시행령 정치를 하시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다가 나올래도 나와라. 네, 맞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지금 본인이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대행이지만 예. 이 권한을 지금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다가 나오겠다라고 하면 난 이건 진정성의 문제가 있다. 예. 쓰고 나와라. 예. 예, 쓸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쓰고 나와라. 예. 예. 후보 등록한 사람 설마 탄핵 소추 못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여기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할 수 있는 시간 짧은 거 아닙니까? 예. 이 안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고 출마를 해도 출마를 해라.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다 네. 쏟아부어라. 그럼 예. 이건 사람들이 보수 지금 지지자들이 윤석열 정신 이으려는 사람들이
진정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겠네요. 예. 모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나도 대선에 나와봐야지 하면 이거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예. 네. 그런 그래서 좀- 이거는 예. 저는 가장 큰 진정성은요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행동이라고 봅니다. 예.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들이 지금 정말 자유대한민국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보수주의 같이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다. 그리고 지금도요 전 이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후보 나오시는 분이 보수의 지도자가 아니라요. 지금 이 상황을 진심으로 타개하려는 분이 장차 보수의 지도자가 될 겁니다. 내가 이게 대선 후보 안 나와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 네. 진짜로 이거를 어떻게든 간에 이 난국을 뚫고 가려는 분이 보수 지도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 그러면 그런 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김인수 대변인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댓글 보면은 정말 답답함을 많이 토로를 하시는데 오죽 답답하시면 예. 그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저도 10번 100번 나가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될까봐가 아니에요. 나가서 이 목소리라도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로 좀 뭉치자고. 이 예. 목소리라도 외치고 싶은데요. 우리 당 구조요. 컷오프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일 거슬리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제가 1번 컷오프라고 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말할 기회도 안 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질문으로 대변인께 마지막 질문으로 이따가 저희가 또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님과도 함께 방송을 할 계획인데 개헌을 두고도 이제 여기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야당에서도 개헌과 관련해서 크게 입장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우원식 의장이 일단 대선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을 하니까 친명계가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뭐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 개헌 개나 줘라 제발 그 입 닥쳐라 윤석열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욕설을 하기도 했는데 그 지금 개헌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는 똑같다고 봅니다. 예. 선거에서 지면 이재명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헌이 될 거고요. 네. 선거에서 이기면은 개헌을 막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예. 중요한 것은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의원 내각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 자기의 욕심이다. 네. 정치 제도가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에요. 이를 네. 활용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예.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수준은 이번에 다 드러났다고 봅니다. 40만 가득 찼고 지금 공의가 없습니다. 공의가 없는 정치인들이 쓰면요. 어떤 제도도 악용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의원 내각제가 들어선다? 이거는요.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에요. 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서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게 아닙니다. 의회에서 지금 총리를 뽑는 거예요. 네. 자 이거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체제 전쟁에서 지면은 자유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진다라고 했는데 벌써 이 조짐이 보이죠. 최소한 국민의힘은요 여기에 동의해서 안 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지금 개헌을 이야기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요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 3년하고 말자거나 아니면 4년 중임제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지금 형태를 바꾸는 의원 내각제라든가 이런 거 주장하는 거 이거 두 손 들어 방어해야죠. 막아야죠. 이거 같이 지금 박수 칠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인들 어떤 한 명도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내각제 할 정도로 저는 성숙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대통령의 절대적인 권력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고요? 대통령이 권력 있는데 왜 감옥에 가고 왜 탄핵당합니까? 2번이나. 대통령이 어디 권력이 있습니까? 의회 권력이 지금 막강한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총리 선출권까지 주자고요. 선택권까지. 이때는요. 대한민국 국민주권 사라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정말 정치인들이 본인들 욕심만 차리려고 하지 마라. 이거 귀족 정치의 시작인 거예요. 대한민국 귀족 정치의 시작이고 대한민국 정치의 후퇴라고 봅니다. 정치인들 욕심에 의한 지금 개헌입니다. 국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개헌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죠. 지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개헌부터 하겠다고요? 왜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요? 이재명 대통령 될까봐 민주당에서요? 민주당 그 일각에서 비명계나 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까봐 될 확률이 높죠. 될 확률이 높죠. 근데 그 다음은요. 예.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민주당이 총리 뽑습니다. 예. 자, 제가 이번 선거 마지막이라고 했는데요. 이번 선거 만약에 우리가 제도를 못 바꿔요. 다음 총선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50년간 민주당이 총리 뽑을 겁니다. 네. 50년 후에도요. 밀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100년 갈 겁니다. 예. 예. 이해찬 의원이 전에 그랬죠. 우리가 50년 장악한다, 100년 장악한다. 그게 네. 이제 현실될 겁니다. 네. 여기 국민의힘 마지막 선거라고 싸우십시오. 국민의힘 진짜로 마지막 선거라고 싸우시고요.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서 후보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른 역할을 해주십시오. 어른 역할 해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왜 국민의힘에 제대로 된 고문한 분이 없습니까? 회초리 들 분이 없습니까? 왜 후배들한테 초선들한테 회초리 한번 못 듭니까? 회초리 드십시오. 회초리 드셔서 진짜로 우리가 선거에 이길 가능성 1%라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정말 죽으림 다해서 대통령 뜻을 이어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있다면 죽으림 다해서 돕겠습니다. 죽으림 다해서 돕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저희 지금까지 네. 김미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참 50년 100년 말씀하시는데 약간 좀 아찔한 생각도 들고 또 그래도 얼마나 또 지금 절실하게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예. 국민 여러분들께 속 시원한 말씀을 못 드려서 송구한데 더 많은 고민을 할 시간도 없거든요. 네. 근데 답은 간단하게 줄여지고 있는 것 같으니 힘을 모을 수 있는 원동력이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 중에서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